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피습을 당하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판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피습 이후 현지 여론과 미국 대선 판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현재 미국의 어디에 위치해 계신 겁니까? 저는 지금 뉴저지에 있습니다. 뉴욕 도시권 안에 뉴저지에 있는데, 예. 이 뉴스의 아주 중심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방금 전에 뉴저지 공항을 떠나서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미러키로 떠났습니다. 저는 예. 오늘 아주 밤중 비행기로 미러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으로부터 한 24시간 전에 그 소식이 들렸을 텐데 당시 현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한 20년 이상 선거 때 집중한 사안인데 비교적 현장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첫째 SNS로 인해 가지고 저도 뭐 선거 관련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그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들었고 현장은 생각보다 빨리 진정이 됐지만은 여하튼 간에 그 이 주목도 뉴스의 파급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뉴저지 어느 일정한 행사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행사가 중단이 되고 소식이 막 알려지고 SNS로 다 뉴스를 접한 일반 시민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야, 예. 이렇게 지금 선거판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걸 경험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응급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SNS에 소회를 밝히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좀 장문으로 고맙다, 그리고 난 두렵지 않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알던 트럼프가 아닙니다. 이제 네. 완전히 완벽하게 한 정당의 강령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된 거 아닌가. 그 목숨이 위태했던 귀에 총알이 맞았다라는 얘기 그걸 자기가 자기 SNS에 올리는 정도인데 한, 한 1분 30초 사이에 자기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서 그 선거운동에 크게 활용할 만한 그런 연출을 해서 사진을 엄청 많이 남기고 그리고 인근 병원에 치료를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전용기 타고 뉴저지로 왔습니다. 자정을 넘기는 시간에 한 6시간 이후에 그 자기 전용기 출입해서 내려올 때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내려오는 걸 보고 야, 저런 사건이 있었는가? 이번 선거판에 이 사건이 정말로 충격을 주고 전체 선거판을 흔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 이렇습니다. 이전에 알던 트럼프가 아니라고 함은 현지 좀 유권자들도 이번 사건 이후로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이미 뭐 트럼프, 바이든 지지층들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떤 이 이미지에 대한 변화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자기 지지층으로부터의 움직이지 않는 확고한 네. 지지층 결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그 좋은 이런 그 기회로 삼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어제 그 총격을 당한 상황에도 경호원이 둘러싸이는 상황에서 피가 나는데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 파이트 외쳤단 말이죠.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 현장에서 USA 외치면서 크게 응원을 펼치는 모습들, 특히나 이 사진들, 이 장면들을 주요 언론에서 다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어떻습니까? 이 사진들이 뭐 이미 미국 유권자 사이에 다 퍼졌고요. 예. 이게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 그 미러키의 컨벤션에 우리 귀에 익은 컨벤션 효과라는 것, 아마 역사상 최고의 컨벤션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 주먹을 쥐고 얼굴에 피가 흘려지고 그러면서도 시선을 하늘로 보이면서 뒤에는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어요. 예. 목숨을 걸고 야, 이 지도자다. 이러한 그 모습의 사진이 너무나 많이 다니는 거 보니까 야, 이 트럼프가 제가 4년 전 또 8년 전에 트럼프를 집중해서 보면서 이 유세장을 다녔는데
그때하고 지금 트럼프는 이 정치 한 정당의 지도자로서 그다음에 정치력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이런 그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총격범의 최후 모습도 영상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총격범의 정보라고 할까요? 신상 같은 것들이 현지에서 어떤 부분까지 공개가 됐을까요? 이 피츠버그 인근의 이 베델파크라는 작은 도시에 사는 20살의 백인 청년. 네. 처음에는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이 요양원에서 이 식사 보조원으로 일하는 그리고 평소에 아무런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강경한 어떤 액션을 보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아직까지 이 수사 주체들이 이 범인의 SNS 활동한 거를 소상하게 아마 캐첩을 한 것 같은데 아직 밝히지 않는 걸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닌가. 다만 분명한 거는 어떤 조직적인 어떤 한 정치 세력에 연계돼서 저질러진 테러는 아니다. 이런 얘기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든 진영에서는 이 시점에서 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음.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 아주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고 미국 선거판이 좀 냉각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총격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만 아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측에서 바이든 탓이다라는 공격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한 이틀 내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지명할 겁니다. 그중에 제일 영순위, 지금 보면 가장 유력한 사람이 제이디 벤스라는 오하이오 젊은 상원의원인데 이 네. 상원의원이 용감하게 제일 먼저 일성을 날렸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범죄화했고 그리고 독재 권위주의 파시스트로 몰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형사 범죄자로 기소한 거를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나오는 거에 이어서 공화당 쪽의 선출직 의원들이 다 민주당의 바이든이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난다라는 그 민주당 쪽의 탓으로 돌리는 일제의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네.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아마 전체를 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직 사실 파악이 진행 중인 와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여론,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런 사건이 터지고 한 24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여론이 이 극단적 양극화된 정치판, 그리고 지금 아주 과열된 선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서로 그 공격적인 네거티브 선거하는 거를 좀 멈춰야 된다라는 당분간은 이런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좀 양측 다 자제하고 좀 이 절제하고 이런 그 선거 운동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또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을 두고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사례도 거론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실 지금 선거 전에 이 피습 사건에 관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사건하고서 비교되는 거는 그때는 81년 1월 달에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두 네. 달 있다가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취임할 때보다 훨씬 바이든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한 10% 올라갔죠. 아마 이렇게 비유하는 거는 이러한 위험을 쓰고 지금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당분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이런 비유에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사건이 나고 당시 범인은 뭐 정신질환자, 당시의 범인은 지금 이제 좀 회복이 돼가지고 풀려나가지고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어져 가지고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를 떠나서 이 사건 자체만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판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민주당 표밭이라고 하지만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경합주 중 하나로 알려진 펜실베니아잖아요. 이 선거에 대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중요한 점이라고 보는데요. 펜실베니아 2016년에 아주 1% 내외로 트럼프가 이겨서 힐러리를 이겼죠. 네. 2020년에는 바이든이 0.8%로 펜실베니아를 이겨서 트럼프를 이긴 겁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이 피츠버그라는 이 바이든 민주당 우세 지역 인근에 있는 한 1시간 지역에 있는 카운티 한 카운티 인구 한 20만 명. 여기는 백인 중산층 지역입니다. 네. 거의 70% 이상 트럼프의 지지층이죠.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는 자기가 완벽하게 자기 지역이 이탈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묶어놓는 게 펜실베니아를 이기는 아주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카운티에 가서 자기 지지층을 견고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점점 확산시켜서 피츠버그로 간다.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의 전략이었는데요. 그거 피츠버그 통하면은 이것이 이제 펜실베니아에 확산이 된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고 이번 랠리가 굉장히 중요한 유세였다. 전당대회 직전에 놔두고서 굉장히 예. 의미 있는 트럼프의 유세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피습 사건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틀째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후보가 어찌됐든 대선 레이스 경쟁자잖아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지난 6월 27일 첫 후보 토론회 때 바이든 굉장히 공경에 처하고 지금도 사퇴하라는 여론에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네. 이 사건 때문에 역시 바이든 쪽도 그런 사퇴하라는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서 좀 냉정하게 당 안에 이런 의견들을 잘 추스리는 시간을 오히려 갖지 않을까. 여하튼 트럼프의 이번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킬 거고 한 달 후에 있을 시카고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때까지 바이든이 이런 사건을 기점으로 얼마나 당내에 자기 사퇴 여론을 잘 통제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많이 선거의 양상이 달라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대표 연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